안녕하세요 꿈트리 여러분, 전 리미씨예요. 이번 자유주제는 뭐냐? 돈 관리예요. 관리 중에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요즘 시국 코로나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고 수익 벌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점점점 오르고 요즘 시국에 돈을 아껴야 하죠.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료도 물가도 그렇고 대량 소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아껴야 돼요. 저만의 팁을 꿈트리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명분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자격증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관리를 시작했어요. 이제 짠순이가 된 게 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장애적인 요인으로 문화활동 같은 거를 못하니까 돈을 잘 안 쓰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잡고 모으는 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시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돈을 모아서 생일날이나 특정 날에 닌텐도나 닌텐도 위 이런 거를 제 돈으로 샀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거 해결하고 놀러 나갈 때 제 돈으로 이용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나 통장 관리가 아니라 하루 2분이면 되는 돈 관리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린 분들은 조기에 습관을 들이면 좋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했거든요.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8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1번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수입과 고정지출과 비고정지출을 작성을 해봐요. 이제 최대한 높은 평균을 갖고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거는 하루 동안 이제 틈틈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비, 생활비, 식비 이런 식으로 적다가 보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특정 행위를 하다 보면 이거에 관련된 지출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동안 틈틈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 힘들다 하면 지출이 많은 요일 있잖아요. 나는 토요일날 좀 지출이 많은 것 같아. 나는 평일에 이런 날에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 관련돼서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적으셨으면 2번 내가 줄일 수 있는 거 고민해보게. 특히 비고정지출이죠. 그러니까 고정지출도 그렇지만 비고정지출은 제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이거든요. 핸드폰 요금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비고정지출은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작은 혹은 적은 저축의 욕심을 내보기. 1,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는 요번 달에 10만 원을 저축할 거야. 요번 달에 5만 원을 저축할 거야. 갑자기 혹은 초기에 너무 과한 목표를 잡으면요. 동기 저하가 돼요. 내가 이거를 저축을 하겠다라는 목적, 동기 의지, 그 2분마저도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한 건 비추예요. 그리고 4번. 이 1, 2, 3번을 토대로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정지출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었고 비고정지출은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었다. 평균적으로 내가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월 목표는 어떤 식으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 동기나 자극 문구를 찾는 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6번 하루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지출이는 간단히 적는 이유는 자신의 그 동기 유지를 위해서거든요. 솔직히 뭐해서 뭐 이렇게 쓸 의지가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초기에 습관을 들이시려고 하시면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적는 게 습관을 잡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7번 한 달이 다 끝났어요.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이번 달에는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하고 하면 그 다음 달에 또 목표를 세울 때 도움이 되겠죠? 목표는 솔직히 매달 평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지만 그 전 달을 토대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8번 이제 제가 방금과 말씀드렸다시피 전 달을 토대로 이제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저번 달에는 지출이 너무 많았어. 이번 달에는 할부를 많이 받았어.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이번 달에는 좀 빡세게 살자.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죠. 과정은 이렇게 다 끝났는데 어려운가요?
제 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제 설명이 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되고요.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기적인 건 적지 않아요. 뭐 정기적인 수입인 월급이나 지출인 뭐 용돈, 적금, 기부금, 뭐 프로그램을 쓸 때 이제 내는 비용 이런 거 굳이 작성은 안 해요. 그리고 저에게 셀프 용돈을 줘요. 비고정 지출 있잖아요. 그거를 평균화를 내서 저한테 약간 하루 10,000원씩 투자를 하는 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가기도 하고 돈을 더 모으자는 목적으로 확 줄었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엔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저는 1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뭐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대략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요. 뭐 내가 적금이 수익이 나고 내가 이러한 거는 필수적으로 살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요번 뭐 상반기 하반기가 끝났을 때 이러한 수익이 남겠지, 이러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겠지, 이런 걸 세워요. 그리고 할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몇 개월 뭐 적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통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야 월별 통계를 냈을 때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은 특히 초기에 통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라고 했죠. 예를 들면 저는 뭐 하루에 편의점도 가고 교육비도 내고 중국집, 식당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서 뭐에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내가 마이너스 123,456원을 지출을 하고 괄호치고 편의점, 교육비, 만리장성 혹은 중국집, 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현금으로 비상금을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현금을 받게 되는 날이 있을 때는 그걸 통장에다 그대로 넣는다기보다는 저만의 비상금을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모아놔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모아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적금 통장도 있고 입출금 통장이 2가지예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입출금 통장 이용하는 게 2개인데, 그러니까 은행마다 월별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더 높은 거는 모으는 용으로 쓰고 좀 덜한 거는 지출용으로 쓰거든요. 이제 모으는 용은 제가 뭐 월급에서 얼마는 그쪽으로 자동 송금을 설정해놔서 모아놓고 뭐 용돈이나 혹은 고정 지출에서 입출금 통장에다가 놓고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에서는 다들 이걸 시작한다고 예쁜 용돈기 임장, 예쁜 펜,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영원히 간직하실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다 보관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엔 쓰레기통으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용돈 기입장을 사신다면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겠어요? 저는 일단은 일기장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 굴러다니거나 돌아다니는 노트나 쓰던 다이어리나 탈력에다가 작성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월 통계 이런 거는 미니노트 하나 준비해서 그걸 간단하게 쓰는 게 낫지, 그 월별로 하루 뭐 이런 걸 다 작성해서 저는 모아놓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금 거는 최대한 안 쓰거나 기억하기. 그러니까 솔직히 현금으로 뭔가를 샀어요. 요즘 카드 거는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현금권을 많이 쓰게 되면 내가 총 현금을 얼마 썼는지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카드로 쓰려고 하는 타입이고요. 특별한 지출 있잖아요. 병원비라든가 축의금이라든가 장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출이 나가는 거는 이해하기.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축의금이나 장례비용 같은 경우는 따로 기록해 놓는 것도 좋아요. 어른분께 뭐 용돈을 받았다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쬐끄만한 뭐 노트나 이런 거에다가 뭐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작성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소비인가? 사도 될까? 라는 고민부터 이미 과소비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잠깐 든 생각부터가 과소비니까 과소비를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저만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콘트리 여러분 중에 이걸 도전을 한다, 시작을 한다면 의지로 자신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스스로에게 보여주면 저절로 남에게도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줄이면 성공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극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자신의 월별 목표나 아니면 돈 모으는 목표를 적어주시면 좀 더 자극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할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에게만 한마디를 전달해드리면 하루 2분인데 그것도 못해요? 그 정도로 바빠요? 그 2분을 투자할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시길래? 화장실 갈 시간 있고 카톡 보낼 시간은 있으면서 하루 2분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왜 2분이냐고요? 노트 펴고 웹이나 영수증 보고 작성하는데 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다음 자유주제는 저만의 온라인 쇼핑 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요번에 진짜 이야기는 끝. 지금 저의 녹음은 20분인데 이게 얼만큼 잘라질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만의 강의를 들으러 사라질 거예요. 꿈틀이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꿈틀이가 되셨거나 꿈틀이이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구독은 무료고요. 우리 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안.